지금부터 이론에 이어서 36회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에 대한 데이터는 시험 주관사인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에서 풀어보신 정답은 화면에 보시면 답안 수록이라는 곳, 이곳에다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무 문제 마지막에서 실무 조회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3문제에 대한 답변도 여기에서 반드시 USB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제출을 하셔야 제대로 채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은 설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하고 똑같이 설치가 되는데요. 사용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회계 메뉴에서 전체 메뉴가 표시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수행할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에 의해서 10점짜리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부분으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3점짜리죠. 그러면 회사 등록 메뉴 가셔서 실행을 시키셔서 문제지에 주어진 데이터와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합니다.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비교를 하셔야 빼먹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2군데 내지 3군데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지 보시면 맨 처음에 장미하원, 그 다음에 대표자명은 정장미 맞죠? 계엄연월일, 계엄연월일은 17번에 있는데요. 2013년 7월 24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업태 보겠습니다. 현재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업태를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도소매업, 심표, 그 다음에 서비스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이 바뀌었죠. 종목이 뭡니까? 생화, 그 다음에 꽃배달. 절대 오타 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거는 세무서인데요. 세무서는 서대문 세무서 확인하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요 업태와 생화, 즉 종목만 수정하시면 3점을 취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시고 난 다음에 회사 등록은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 3점이죠. 여기에서 전기분 여기에 있죠. 재무상태표 가셔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확인을 하시는데 쉽게 찾으시는 방법은 큰 단위로 찾으시는 게 더 빨라요. 현재 유동자산이 지금 다르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확인을 하시면 돼요. 현금 800만원 맞고요. 보통예금 254780 맞고요. 외상매출금 95000, 대손충당금 22400, 받으러움 83000, 미수금 현재 미수금이 없죠. 미수금이 없으시면 여기에다가 코드에다가 그냥 미수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미수가 들어있는 모든 계정이 동시에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럼 방향키로 조절하셔서 엔터. 미수금 얼마입니까? 미수금이 450만원이죠. 450만원 입력하시는데 0을 3개를 한 번에 입력하실 때는 플러스 표시 누르시면 한 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데를 찾으셔야 되는데 미수금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차량 운반구 맞고요. 감가상각 누계 맞고요.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맞고요. 그 다음에 부채에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예수금이 지금 0이 하나 빠져 있죠. 그러면 135만원 엔터. 그러면 반드시 요 밑에 부분에 대차 차액이 0원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수정이 완료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3점짜리 2개와 4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그럼 거래처별 초기월 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지금 현재 지급어음을 클릭해 보시면 530만 원이 분명히 금액은 들어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나 거래처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즉 지급어음을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오른쪽에서 클릭하고 입력하셔도 되는데 지금 회색 바탕이죠. 회색 바탕에서는 입력이 안 돼요. 그러실 때는 지급어음 계정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천년 조경이죠. 그러면 천년 문제 1-3번 거래처별 초기월 수정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수정은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가셔서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예시된 게 지급어음이죠. 그러면 지급어음 클릭을 해보시면 정상적이라면 오른쪽 영역에 어떤 거래처에 얼마의 금액인지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 걸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오른쪽 화면이 흰색이면 바로 입력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회색이죠. 그럴 때는 계정명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거래처 코드에서는 F2번 누르셔서 지금 천년 조경이죠. 천년 엔터, 천년 엔터 치시면 천년 조경 나오고 엔터. 그 다음에 만기일자가 언제입니까? 2020년 2월 10일. 그 다음에 어음번호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어음이 떠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음번호 자세히 보시면은 어음번호가 달라요. 다르고 수령일조차도 다릅니다. 이럴 때에는 취소를 누르신 다음에 기능 모음 가셔서 어음 등록인데 수령일이 언제예요? 수령일이 언제냐면은 2019년 11월 10일. 그 다음에 전자음이죠. 그러면 얘를 전자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는 F2번 누르셔서 은행이 어딥니까? 국민은행이죠. 확인. 그 다음에 어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0042-011-111-0123456789. 그 다음에 매수는 한 매. 그 다음에 등록.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니요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어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어음하고 아래 어음하고 어음 번호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아래 거죠. 그러면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 있어요. 어음 수령일 수령일이 발행일보다 이후입니다. 그대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요거 누르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530만 원이죠. 5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창을 닫으시면 오른쪽에 코드 03005 천년조경 한 건 530만 원 이렇게 나타나시면 완료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인데요.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에서 32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잘못 입력된 전표 수정하는 거 해서 총 40점이 전표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급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가셔서요. 여기에서 이제 전표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보시면 문제에서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회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을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며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우선 거래일이 언제입니까? 거래일이 8월 1일이죠. 그러면 0801하고 거래처한테 뭔가를 주면 물품 대금을 제외하고는 다 접대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차변에 접대비 엔터. 그 다음에
코드는 813번이에요. 800번대. 500번은 제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급은 800번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처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차변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변 금액은 합쳐서 넣으셔도 되고 따로따로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110 10만원, 그 다음에 다시 차변에 접대비 813번 직접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7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코드 외우세요. 103. 103인데 금융거래, 채무거래, 채권거래는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나갔어요? 국민은행이죠. 그러면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차익이 나와 있습니다. 38만 5천원. 위에 접대비 두 개를 합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모두 정답 처리되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로 갈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해서 8월 10일 7월분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단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회사 부담하고 있으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선 날짜부터 수정하러 갈게요. 날짜 10일자 세금과 공과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 그 다음에 금액이 납부 금액이 32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4대 보험은 산재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50%, 사업주 50%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16만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고, 다시 차변에 월급 줄 때 원천징수 해놓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예수금 16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뭡니까? 대변에는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럼 101이 현금입니다. 얼마요? 32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2번까지 가요. 전표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계정명을 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2급에서는 비용은 800번대, 간혹 900번대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8월 31일 금강하원에서 상품 800만원 매입하고 대금 중 5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지급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그랬죠. 그러면 우선 날짜를 8월 30일로 수정하시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뭡니까? 상품 얼마치 샀어요? 800만원이죠. 8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줬다고 그랬어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러면 101 현금 얼마요? 500. 그 다음에 300만원은 전자어음을 발행을 했죠. 그러면 대변에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뭡니까?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이고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어디에요? 금강하원이죠. 금강하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요? 300만원 차액. 엔터. 이러면 붕괴는 끝난 거예요. 즉 전표 입력은 끝났는데 평가 문제 두 번째 보시면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랬죠. 그때는 지급어음 계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F3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지급어음 관리라고 떠요. 그리고 지금 발행했으니까 어음 상태는 발행해야 되고 또 문제에서 단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그랬습니다. 그럼 어음 번호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어음이 하나 있죠. 그리고 코드도 보니까 얘가 맞아요. 그러면 확인. 자동으로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기를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만기일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20년 11월 30일 엔터. 그러면
적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만길자에서 표시가 되면 맞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세 번째 문제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금 거래명세서죠. 문제가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9월 1일 수취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승찬 조경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하였다 하고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9월 1일 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9월 1일 날 가면은 선수금 승찬 적용해서 8만 원 이미 받았죠.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거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일이 명세서 보니까 며칠이에요? 9월 5일이죠. 9월 5일 내가 돈을 받았던 거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원래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뭐예요? 선수금이죠. 선수금은 어디에 생겨요? 대변에 생겨요. 대변에 생겼던 애를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선수금에 여기 반드시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승찬 적용 아까 저희가 확인할 때 8만 원이었죠. 8만 원 처리하시고 다시 차변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현금 엔터 스페이스바 치고 엔터 치시면은 위에 거래처가 안 따라오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현금 얼마 받았어요? 8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뭡니까? 상품 매출이죠. 상품 팔았다. 상품 팔았다니까 상품 매출 엔터 88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FAT 2급에서는 제품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품 매출만 나오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 두세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그래서 4점짜리입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을 봤더니 임차 중인 상품 보관용 창고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총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 받았대요. 거래일은 9월 8일이죠. 그러면 우선 9월 8일 가겠습니다. 9월 8일에서 차변에 돈 들어왔어요. 어디에?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보통예금 어디 보통예금에 들어왔습니까? 국민은행이죠. 그러면 국민 엔터 국민은행 선택해서 엔터 얼마 들어왔어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내가 창고나 건물 같은 거 빌리면서 맡겨놨던 보증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차보증금이라고 하죠. 임차보증금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보승해서 받은 거니까 여기에다도 보승이라고 넣어주세요. 안 넣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 3천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광고 전단지를 미소광고에서 제작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9월 10일자입니다. 그러면 9월 10일 날 가셔서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어느 은행이요? 국민은행 잡아주시고 얼마 나갔습니까? 85만 원 나갔죠. 그 다음에 차변에 광고를 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라고 그랬죠. 833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얼마요? 8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9월 10일 거래도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9월 15일 날. 대손이 발생했다는 건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문제도 나와 있지만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시냐면 전체 메뉴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는 말 그대로 잔액이나 합계액을 조회할 수 있는 건데요. 해당 날짜로 조회하셔야 돼요. 9월 15일.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매출거래처 화승조경에 파산 통지서를 받고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 못 받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외상 매출이
3억 2,264만 1,000원인데 대손 충당금 얼마 있습니까? 2,200만 원 있죠? 그럼 충분히 200만 원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구나 요거 생각하시고 우선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이거든요. 외상 매출금 어디 거 못 받게 됐습니까? 화승이죠. 화승 조경 얼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넉넉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손이라고 쳐보면 되게 많은 대손 충당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와 다르게 옆에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러니까 어떤 대손 충당금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 번호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그럼 109번 넣으시면 되고 받으러움이 110번이거든요. 그럼 111번 넣으시면 돼요. 다음 번호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20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9월 15일 거래도 전표 입력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 거래에서 보통 예금 거래 내역 보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성공의 주식 100주 액면가 만원 구입가 3만원짜리 매입하고 주식 대금은 수수료와 함께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죠. 요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9월 20일자 보시면 우선 내가 뭐를 했어요? 주식 샀죠. 그리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으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인데 절대로 금액을 303만 원 다 넣으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는 별도 처리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때만 수수료가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선 300만 원만 잡아주시고 나머지 3만 원은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수수료 비용인데 대부분 800번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일반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때 수수료 비용 945번 넣으셔야 돼요. 영업의 비용, 즉 엉뚱한 짓 한 거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얼마요? 3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갔죠? 어디요?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303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한다?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처리해서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월 25일 그러면 9월 25일 여기에서 지난 9월 22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이 입금되어 임시계정 가수금으로 처리한 내역은 은선화원의 상품 매출 거래에 대한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랬어요. 9월 25일 날 확인해 보니까 20일 날 돈이 들어왔었어요. 어디에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 있었냐면 가수금이라고 처리를 해놔요. 가수금이라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엔 가수금 이렇게 처리해 놓는데 그게 어떤 돈인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 얼마입니까? 8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매출 거래에 대한 계약금이 받은 거래요. 계약금 받았으니까 뭐예요?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선수금 거래처 넣어놔야 돼요. 누구한테 돈 미리 받았는지 어딥니까? 여기에서 지금 돈을 미리 받은 게 어딜까요? 은선화원이죠. 은선화원 8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해결 완료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일반거래 10번 보시면 사장의 개인적인 가족행사 비용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사장이 돈 갖고 간 거죠. 2급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거래를 처리하시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장이 언제든지 돈 가져갈 수 있어요. 단 가져간 이유 같은 거를 기재를 하셔야 되시는데 9월 28일 날 사장이 돈 갖고 왔어요. 어디에서? 보통예금이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어디 거요? 국민은행 통장에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50만원 가져갔죠. 근데 왜 가져갔어요? 사장에 쓰려고 갖고 왔어요. 사장에 쓰려고 갖고 왔으니까 인출금 5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시면 지금 총 10문제를 처리를 했고요. 전표 수정이 있어요. 전표 수정은 말 그대로 입력된 잘못된 전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하시면 되는데 우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상품 판매에 대한 외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입금표를 참고하여 입력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입금표가 며칠자예요? 입금표가 10월 15일자죠. 그러면 10월 15일 날 갔어요. 갔더니 외상매출금 애경하원에서 외상대금 현금 회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에서 잘못된 게 여기에서 지금 금액이 잘못됐죠.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즉 잘못되어 있는 전표를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 거 보시면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입력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이거 언제예요?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가셔서 차량 유지비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취득세죠.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하시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포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뭘로 바꿔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로 바꾸셔야 돼요. 차량 유지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시고 나시면 모든 회계 시험에는 결산이 존재합니다. 결산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결산 볼게요.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장면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랍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그래서 결산이죠. 항상 수동 결산 하나, 자동 결산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전표 수정하신 다음에 날짜를 무조건 12월 31일, 결산일은 12월 31일이에요. 여기 가셔서 손익의 발생과 이연입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3개월분 45만 원을 계상하다. 미수이자, 즉 내가 이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아야 되죠. 차변에 뭡니까? 수익, 미수이자라고 찾으셔봤자 없어요. 미수수익. 금액 얼마요? 4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얼마요? 4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4점짜리 하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결산인데요. 자동결산 보시면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요청은 닫을게요. 학계장액산표 전체 메뉴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탭 누르시면 돼요. 탭 누르시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재고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7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기말상품 재고액 가셔서 700만 원 입력만 해주세요. 입력하셨죠? 그럼 끝난 거예요. 단 꼭 요 위에 전표 추가 있죠? 전표 추가 클릭하시고 예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끝났거든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현재 12월 31일로 돼 있죠.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해서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시면 회계정보 분석이 있는데요. 회계정보 분석은 말 그대로
내가 작성해 놓은 회계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월 계표 조회 4점이죠. 그러면은 우선 얘는 닫을게요. 이제 필요 없어요. 1월 계표 가셔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그랬죠. 그럼 월 계표로 가세요. 1월부터 6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외상 매출금 보라고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 보는데 뭐를 보셔야 돼요? 회수니까 대변을 보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줄어든 거니까 대변에 얼마? 2,400만 원이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 그러면 요 위에 답안 수록에서 2번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조회하래요. 거래처 원장 조회 가서 4월 30일 현재 그러면은 그냥 0430 계정 과목은 뭡니까? 외상매입금이죠. FE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엔터. 지금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찾으래요. 잔액 가장 많은데 어디예요? 아름다운 조경이죠. 아름다운 조경이 몇 번이요? 4번이죠. 그러면 답안수로 4번 닫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어음 현황 조회. 지급어음 현황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금융자금관리에 가셔서 여기에서 만기가 되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20 06 아이고 0601 2020 0630 그 다음에 엔터. 지금 안 떠요. 왜 안 뜰까요 이거? 1999년 지금 뭐가 잘못됐거든요. 만기 맞는데 2000 아이고 2020 0601 2020 0630 엔터 얘가 2019년이겠네요. 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처로 오른 거 어딥니까? 일송조경 일송이죠. 2번 이렇게 해서 필기 다음 여기에 체크하시고 닫고 그럼 지금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니까는 답안 수록에서 반드시 USB 저장 누르시고 여기 답 위에 쓰셔야 돼요. USB 저장 누르시면 객관식 답안을 포함한 채점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USB로 저장합니다. 이에 전송 중입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그런데 USB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애가 느려요. 확인 닫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